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듣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나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 국가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결국 세상을 놀라게 만든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동안 세상 어딘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고 진실의 힘으로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훈련장을 찾았다. 내 이름은 제이슨 맥켄지. 미 국방부 산하 군사 분석팀 소속으로 20년 넘게 유럽과 동아시아의 군사 기술을 분석해온 직업 군인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경력 전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과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오전 7시 30분. 기온은 낮고 대지는 습했다. 안개가 낮게 깔린 훈련장을 바라보며 고배율 쌍안경을 들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평범한 군사 훈련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 뭔가가 분명히 달랐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주력 전차였다. 익숙한 레오파드이나 PT-91이 아닌 생소한 실루엣, 각진 포탑, 독특한 위장 패턴, 포신의 길이, 그리고 차체의 낮은 실루엣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망원경 배율을 12배까지 올려봤을 때 그 탱크에는 분명 K라는 작고 정교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설마 한국제 전차인가? 옆에 있던 폴란드군 연락관 카즈미에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한국에서 온 최신형이에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즉시 본국의 고해상도 관측 장비와 스펙트럼 분석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30분 뒤 도착한 장비로 다시 관측을 시작했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총 443대의 군용 장비 중 무려 89대가 한국제였다. K 전차 23대, K9 자주포 18대, 장갑차 31대, 그리고 기타 지원 차량 17대까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전체의 20%를 넘는 비중이었고 그 구성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완전히 실전에 최적화된 배치였다. 더욱 놀라운 건 성능이었다. 특히 K 전차는 경사로를 오르면서도 포탑의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했고 거친 비탈에서도 매끄럽게 주행하며 연기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통상 전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장애물 구간에서도 이들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유유히 전진하고 있었다. 열상 카메라와 야간 투시 장비의 해상도는 독일제, 프랑스제를 모두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야간 사격 훈련에서 K 전차는 2.5k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을 한 발에 명중시키는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줬다. 관측을 함께하던 폴란드군 정보장교 마렉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전차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선 오직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분석을 이어가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K 전차들 사이엔 데이터 링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한 대의 전차가 포착한 목표물이 실시간으로 다른 전차들에 공유되고
AI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협동 사격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중심전 NCW는 미국조차 아직 초기 단계에서 실험 중인 기술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태블릿 하나로 회로도와 진단 데이터가 모두 공유되는 디지털 정비 시스템은 내가 알던 어느 서방 장비보다도 앞선 수준이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술자 김민준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전차를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전차는 하나의 지휘 시스템이자 AI 플랫폼이며 동시에 생존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투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나는 놀랐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강하다가 아니었다. 철학이 달랐다. 기술 이전과 교육, 운용까지 고려한 전체 시스템 설계. 이건 단순한 국방력 이상의 전략적 사고방식이었다. 실제 훈련에서 K 전차는 적 전차 6대를 상대로 단 25분 만에 모두를 제압했다. 아군 손실은 없었고 그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통제 차량에서 자동 분석되고 있었다. K9 자주포는 어떠했을까? 15분간 지속 사격, 포신 과열 없음, 오작동 없음. 6개의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다중 동시 타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 한 명이 폴란드군 기술자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전술 데이터를 설명하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다. 신뢰와 동맹, 그리고 자존심의 공유였다. 며칠 뒤 펜타곤의 보고서가 전달되었고 그 보고서 하나로 미 국방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우리의 기존 정보는 완전히 틀렸어. AI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 모듈러 설계, 자율 방어 장치. 이건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적 파트너로 봐야 해. 나는 미국 정부 내 최초로 한국 무기 기술을 동급 또는 상위로 평가한 분석관이 되었다. 하지만 자부심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였다.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날 오후 3시 10분 훈련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폴란드군 지휘관이 무전을 날렸고 훈련 시나리오가 바뀌었다는 안내가 내려왔다. 이번엔 단순한 장비 테스트가 아닌 실전 시뮬레이션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전투 구성은 이랬다. 한국 측 전력, K 전차 4대, K9 자주포 2대, K21 보병 전투차 6대, 전술 통제 차량 1대, 드론 정찰기 2대, 가상의 적군은 러시아산 T-90 전차 6대, BMP 보병차 8대, 그리고 GPS 교란 장비와 전자전 부대까지 포함된 완전한 위협 시나리오였다. 훈련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현장은 고요했지만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 차량 내부에 들어가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벽면 가득한 곡선형 초대형 디스플레이, 좌측에는 전차들의 실시간 열상 카메라, 우측에는 전술 AI 상황판, 가운데에는 드론이 수집한 고도 3D 지형 데이터가 투사되고 있었다. 한국군 작전 참모인 이재현 소령이 말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실전과 99% 유사합니다.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보다 먼저 적을 포착하고 가장 적절한 타격 수단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이론상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실전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오전 3시 30분 작전 개시. 첫 발은 K 전차에서 나갔다. 포탑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지 상태에서 목표를 조준했다. 4.2km 거리의 적 전차. 관측 장비로 본 순간 포탄은 이미 날아가고 있었다. 직격. 이어지는 K9의 곡사 포격. 적의 엄폐물을 향한 포탄이 정교하게 곡선을 그리며 낙하했다. 전투 차량을 숨긴 벙커가 무너졌고 그 옆에 보병 차량도 연쇄적으로 파괴됐다. 명중률 94% 이상. 통제 차량의 AI가 분석 결과를 바로 표시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방금 전 미군에서조차 도달하지 못한 전술 연계가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 가장 놀라운 건 드론 정찰 시스템이었다. 소형 드론 2대가 좌우 측면을 감싸면서 적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수집했고 그 데이터는 전술 통제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었다. 모니터 속 지도엔 적군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나타났고 K-21 보병 전투차가 곧바로 분산 진입하여 엄호 사격을 개시했다. 그 순간 AI가 자동으로 적군의 화력 배치를 분석하고 우선 타격 대상 순위를 재조정했다. 전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발 변수. 적군이 전자전 공격을 감행했다. GPS 신호가 교란되며 위치 정보가 흔들렸다. 모니터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지만 단 1.8초 만에 복구됐다. INS 전환 완료. 레이저 통신으로 백업 링크 작동 시작. 다중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위치 추적이 관성 항법으로 통신은 고출력 광신호로 즉시 전환됐다. 나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단순한 전차 전투가 아니다. 이건 미래 전장 시스템이다. 사격이 끝난 후 전차 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포격 결과가 모든 차량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다음 작전 경로가 자동으로 재계산됐다. 전투가 끝날 무렵 적군은 전멸. 아군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다. 시뮬레이션상일 뿐이라 해도 이건 압도적인 승리였다. 총 소요 시간 26분. 교전 전환 횟수 7회. 포탄 낭비율 3.1%. AI 경고 반응 평균 시간 0.4초. 명중률 93.7%. 이 수치는 내가 20년간 본 어느 서방 훈련보다도 현대적이고 정밀했다. 폴란드군 지휘관 코발스키 대령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표정은 경건했다. 제이슨, 당신은 우리가 처음 한국 장비를 도입했을 때 비웃었죠. 우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국가의 자존심을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서 왔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며칠 뒤 펜타곤에서는 내가 보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긴급 회의가 열렸고 CIA, NSC, 합참까지 모두가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지시했다. 특히 AI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 데이터 통합 전투, 자율 무인 시스템, 그리고 다중 백업 설계. 이 모든 기술이 단지 이론이 아닌 현장 실전 수준이라는 데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 제안. 미국이 외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적은 역사상 손에 꼽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가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한국이 공식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K 전차 한 대와 그 전차 옆에 조용히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던 한국의 청년 기술자들이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은 분명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일원으로 20년 넘게 군사 분석 업무를 해온 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히 말해 혼란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 내가 믿어왔던 기술의 우위, 내가 평가하던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경외. 한국. 한때 기술 수입국, 기술 후진국이라 불렸던 나라. 그들이 지금은 세계 최첨단 전장 기술의 중심에 서 있었다. AI, 자율작전, 네트워크 중심전, 자동화, 다중 센서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된 기술. 나는 그 감동의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자 김민준을 떠올렸다. 그는 마지막 날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강력한 화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억제력이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펜타곤으로 복귀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던 것은 긴급 소집된 고위급 브리핑이었다.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총장, 해군작전본부장, 그리고 정보국장까지 모두 모인 자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이슨, 당신의 보고서가 지금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확실한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미래의 전장 기술에 도달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 나온 결정은 역사적이었다. 미국-한국 공동기술개발위원회 구성. 그리고 한국 방산기술 전면 재검토. 이건 단순한 동맹 강화를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며칠 뒤 나는 한국 본토 시찰을 위한 특별 임무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 바라만 보던 나라, 한국 땅을 직접 밟았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내렸을 때 나는 또다시 놀랐다. 공항의 인프라,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로봇 안내 시스템. 이 모든 게 미국보다도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한참을 침묵한 채 창밖을 바라봤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이 정도였단 말인가.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내 눈앞에는 미래 공장의 전형이 있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로봇 용접기와 AI 검사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품질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시스템. 이게 단순한 탱크 제조 공장이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김민준 엔지니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내게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K의 철학은 적응성입니다. 임무에 따라 포탑을 바꾸고 환경에 따라 센서를 교체하고 미래에 따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그 말은 곧 이 전차가 시간과 기술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무기라는 의미였다. 이후 방문한 하나시스템 연구소에서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자율 방어 드론, 떼스웜 드론, 전자전 교란 레이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실시간 위협 분석 자율 방어 시스템. 수천 개의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공격 유형을 분류한 뒤 인간의 판단보다 빠르게 적을 무력화하는 기술. 나는 이런 시스템이 군사적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동등한 전략 파트너다. 그 말을 마친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그 도시는 어느새 나에게 기술의 도시이자 희망의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 감동은 여전히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단지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철학, 사람, 열정, 그리고 사명감. 그것이 한국을 진정한 강국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한국이 만든 그 무기들은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의 집약체일 뿐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이야기라고.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전한 이 이야기는 그저 군사 이야기, 기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와 성능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노력, 열정, 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전차 한 대, 드론 한 대, 그 뒤에는 수천 명의 연구자, 기술자, 군인, 그리고 무명의 조력자들이 한 발 한 발을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단지 정보가 아닌 감동과 존중의 언어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감동은 하루를 바꾸고 어떤 감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감동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선, 당신의 내일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감동을 만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런 영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군사 분석관도 올린 한국의 기술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이야기. 이 감동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하루에 단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